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사격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사격 클래스를 세계에 알린 전설의 명사수. 그 시절 우리가 열광했던 사격 천재. 오늘의 히어로는 사격왕 이은철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1992년 바르셀로나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은철입니다. 2000년도 시드니 끝나고 제가 이제 사격을 떠나서 현재는 대한사격연맹의 경기례 형상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국제사격연맹의 심판과 라이플 커미티 멤버로 지내고 있습니다. 심판대표 이은철 심판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의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정신으로 공평 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모든 심판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외국 그 심판들이 한국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견제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선수도 도와줄 겸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국 주리들은 한국 선수를 위해서 편파적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국 선수들이 불이익 받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그런 심판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번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진천 선수촌.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이 강당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활약할 반가운 얼굴도 눈에 띕니다. 이은철 히어로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잘 지냈어? 선수 은퇴를 한 지 오래됐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격 후배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이번에 이태리 갔다 왔나요? 그런데 이은철 선수는 진천 선수촌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여기는 오늘 우리 항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 가갖고 이 선수들이 조금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항의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항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항의 못하고 하는 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정리해서 오늘 좀 교육을 시켜서 올림픽에 그런 문제 없게끔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강의는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주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문제가 생겨서 프로세스 항의했어. 그때 시간을 보세요. 심판이 왔어. 그러면 시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권한을 찾기 위해서.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히어로. 그가 있어 든든한데요. 때마다 이런 강의를 계속 할 거예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교차 사격을 제가 당했을 때 네.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5분 이상 돌려받으면 시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결선 중에 네. 총기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주어지나요? 1분 안에 무조건 해야 네, 1분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결성은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시합 때 조금 궁금했던 점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유익했어요. 저희가 까먹지 않게 항상 챙겨주시는 감사하고 선수가 또 이렇게 해야죠. 알아야죠. 이 친구 메달 따면은 참 그 잘생겨갖고 인기 많을 텐데. 응? 그래서 항상 이 친구 또 그 TV에 나오면요 얼굴이 되게 더 잘생겨 나오거든요. 그 포토제닉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하다 메달 따. 감사합니다. 들어가. 재밌었어요. 근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여러 번 해서 이제 자기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또 가지고 나가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국제 심판으로 사격계에 복귀한 이은철 히어로. 그의 남다른 사격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을 갔어요. 인천을 갔는데 사격하는 인형 맞추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지금 저보고 그거 쏴라 그래도 안 맞아요, 잘. 근데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다 땄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님한테는 사격하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선수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우연히 접하게 된 사격. 이후 사격의 매력에 빠진 이은철 선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서 사격을 찾았죠. 아버님이 이제 MSU라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다녔는데 미시간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사격 그 장이 안에 있었어요. 그 대학교 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가면서 연습을 해서 화약총으로 시작을 했죠. 투투로. 이후 미국 사격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미시간 전체 대회에서 제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2학년 때 제가 그 캠페리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 1등을 했을 때 그 미국 쪽 항상 거기서 1등 하신 분이 누구냐면 론스 위거라고 올림픽 금메달도 땄죠. 뭐 세계 선수권대 금메달 땄고 뭐 거의 전설적인, 지금도 이제 전설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7년 동안 거기서 져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1등 메달을 딸 줄 알았죠. 그런데 대회 운영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저희 어머님한테 오셔서 제가 시민권이 있냐, 시민권이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1등 메달을 주지 않고 하이 비지터라고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상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그때가 83년이었으니까 84년도에 이 올림픽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고등학교로 있으면서 이 참가를 한 게 84년 이제 LA 올림픽이죠. 네. 1984년 19살이었던 이은철 선수는 처음으로 고국의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거기 전체에서 중간 정도, 아마 중간보다 좀 밑으로 했을 것 같은데 거의 떨다 왔죠. 네. 제 기억에는 그냥 첫 발서부터 끝발까지 떨다가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서부터 칼을 갈았습니다. 미국의 레니 베삼이라는 올림픽에서도 그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따신 분이거든요. 84년도 프리올림픽 나갔을 때 그분이 거기서 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 선수 하나를 데리고 코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미시간에서 이제 제 코치한테 배우러 텍사스로 가죠. 리듬 사격이 대체 어떤 걸까요? 저한테 자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이제 멘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베삼 코치님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한 법칙이 있는데 이 의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면요,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이 10점 들어가는 그 쾌감을 생각하고 다시 들고 조준하고 땡기고 그 다음에 조준 들어가서 그대로 하고 그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그 의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리듬 사격으로 해버리면 이제 점수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내 리듬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리듬 사격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선배님들이 지어준 거지 원래 리듬 사격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멘틀 매니지먼트의 프로그램이지. 네. 근데 이제 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리듬적으로 사격을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금메달 유망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승 8명 들어가는데 9등했어요. 결승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충격을 먹고, 제 사격 은퇴했어요. 저는 논 적이 없었거든요. 콜라도 안 마셨어요. 카페인 때문에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술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놀아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은퇴하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리고 이제 사격하고는 이제 결별을 했죠. 그리고 사격 연기도 안 하고 총도 안 봤어요. 그때서부터 1년 동안 총을 안 쐈어요. 그리고 뭔가를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죠. 그냥. 그때가 1990년 4월 달인가였을 거예요. 이은철이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사실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패배자인데 이런 기회만 기다렸던 건데 그게 저한테 딱 주어지니까 그냥 바로 휴학기 내고 그냥 와버렸어요. 금메달이라는 거는 제 인생의 목표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 인생의 최고 점수를 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105.5를 쐈어요. 88년도에 그 실패를 보고 아픔보다는 내가 팔 하나 그냥 잘라더라도 여기는 내가 후회하지는 않아야겠다 해서 그걸 두고 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녁 때 보니까 이제 반점들이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건데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우리 애국가가 펼쳐질 때 지나왔던 길이 그냥 막 필름처럼 그냥 샥 지나가요. 눈물도 나오고, 예, 그래서 진짜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죠. 올림픽 금메달 타는 건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뭘 달성해도 그 했던 과정이 내 인생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 느낌, 그거를 꼭 가지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격! 화이팅! 포기하지 않으면 이룬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격 꿈나무들의 앞날을 마이 히어로가 응원합니다.